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사선상에 올랐었죠. 하지만 노 의원 본인은 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특히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서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전제로 얘기를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로 물론 본인의 유서에는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유,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으로부터 지지도 받고 그리고 존경도 받은 이유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 진보 정치라는 것은 말은 진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은 정당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일관성 있게 대한민국의 진보와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높은 그런 의정 활동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부의 잘못된 거는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받는 지도자였었는데 이 지도자를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을 넘어서서 이거는 대한민국 2009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취재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유서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노회찬 의원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서도 현지 기자들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사실 또 이 지금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인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원에서 그 문제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이 드디어 혐의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아마 노회찬 의원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특검이 일단 도모 변호사로부터 이 일관되게 진술을 받아왔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경공모가 관리하고 있던 회계장부를 입수했다는 이런 물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노회찬 의원을 압박했던 하나의 그 단서 물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왜 투신까지 했을까? 이거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다가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받고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 많습니다. 근데 왜 노회찬 의원은 투신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가 그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는 거는 항상 원칙과 정의라는 측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일관성 있게 자신의 그런 그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추모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과연 노회찬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정치인과의 길을 가야만 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노 의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뭐라고 얘기를 할지 한마디로 먹먹해요. 왜냐하면 저는 노회찬 의원과 거의 같은 동세대의 학자인데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분과 많은 방송에서도 만났고 했었는데 저렇게 곧고 바르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추론을 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노회찬 의원의 어떤 뭐 혐의 지금 지금 따지는 게 이 시점에 따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 도모 변호사한테 5천만 원 받았다는 혐의와 그다음에 특강 요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사실은 2016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4년부터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직이 아니었을 때 의원이 아닌 그 민간인 신분일 때 사실은 그 경공모에 있던 아까 도모 변호사의 소개로 경공모에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지금 그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그 의액의 그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강연도 강연이지만 그리고 지금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즈음에 당시 그 경공모가 이 그 선거 자금으로 이렇게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가면 경공모가 왜 전달했느냐? 경공모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아마 차기 정권 다음 차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정권으로 상당히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노회찬 의원이 아마 복지부 장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공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아주 거액의 공적 기금들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재벌을 압박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동원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뭐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를 좀 더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원모 심리에 의해서 미리 지금 노회찬 당시 전 의원에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자금을 줬다는 것이 이 지금 경공모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노회찬 의원은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누가 장담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또 민주당 정권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난 당시 현역 의원도 아니었다. 내가 당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그걸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오늘 뭐 노회찬 의원 뉴스에서 본인이 일단 돈을 받은 걸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이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줄곧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뒤집어야 되는 정치적 시그널을 해야 되는 부분 바로 그 때문에 딴 사람은 몰라도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회찬 의원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지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현장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당동 노회찬 의원의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감식반원들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이 와서 일단 시신과 관련된 그 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보전을 하고 관련 수사를 위해서 유서를 찾고 있고요. 시신의 상태를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 이제 뭐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전 9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본인의 자택인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서 투신했고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이 현관에서 쓰러져 있는 이미 그 당시에 숨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 의원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노 의원의 외투에서 그 지갑이 발견됐고요. 본인이 노회찬 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의당 명함이 나왔고 또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노 의원이 떨어진 지점에도 그러니까 17층하고 18층 사이에 그 계단 난간 유리창 창틀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유서나 다른 유물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중인 특검과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잠시 지적을 해준 것처럼 노회찬 의원은 지금 도모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관된 그의 입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내대표 5명 미국 방문길에 갔다 왔었죠. 어제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도 노회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도 이 유서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국가수 사고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신을 감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실 그 당시에 삼성의 엑스파일을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떡값 검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또 의원직을 목고를 냈었죠. 치르기도 했고요. 의원직도 상실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활비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은 특활비를 석 달치를 반납을 했습니다. 네네. 3천만 원. 우리에게 알려진 이 노회찬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보 진영하면은 많은 분들도 물론 활동을 하셨지만 뭐 우리 정의당 하면 이제 쌍두마차가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을 떠오를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심상정 후보가 나와서 또 정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책과 관련된 진보 정책과 관련된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의 민주당의 상당한 정책도요 정의당이 주장했었던 그 정책을 상당히 받아들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최저임금 관련된 것도 예. 결국은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것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는 그러한 이름화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진보다운 진보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던 정치인으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노회찬 의원이 평소 얘기했었던 어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뭐 보수 정말 세력들이 오래 집권하고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제 판을 바꿔버리자라고 예. 하는 말도 아마 기억이 났을 그렇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저는 유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추론만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돈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그러지만 그 돈이 불법 정치 자금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단정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노회찬 의원은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결백을 나름대로 보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혹시 이게 허위범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만이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또 압박하는 아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개연성은 혹시 없었는지. 왜냐하면 돈을 전달했을 때 직접 전달한 것도 있지만은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러한 그 부분이 나왔기 일반적인 때문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노 의원이 갖고 있는 평소에 자신이 같은 자존감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런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죠. 예, 뭐 저도 노회찬 의원 하면 사실 뭐 지금 뭐 정의당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노심초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 의원하고 초선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징적인 노가 제일 앞단에 붙을 정도로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노회찬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진보 진영에 상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노회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뭐 우리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안기부 X파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노회찬 의원 아니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 의원직까지 정치 생명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부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기화처럼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사실 뭐 70년대, 80년대 이 민주화의 또 험한 투쟁의 길을 진짜 가시밭길을 해쳐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난 뒤에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여러 가지 육신의 안이나 또 이 나름대로의 그 세속적 그 영역 그 영광도 더 커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던 진보 정치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오롯이 자기 혼자서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예.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오늘 사고가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 당신마저 이런 세간의 시속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그렇죠. 앞서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줄곧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이 나름대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소환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청탁과 관련돼서 받지 않았고 소위에서 정치 자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군색하게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존감, 또 나아가서는 진보 정치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아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판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께서 심리학자는 아니시지만 정치학자이기 네네. 때문에 정치인에게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상반된 이미지로 그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순간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굉장히 우리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의혹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름대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런 결백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만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그건 추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정말 좋은 정치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받는 차세대죠. 한창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었던 이 시점 이런 것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좀 이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노회찬 의원마저도 돈을 받아 썼다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한국 정치의 구조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 불법 자금 그리고 돈과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지금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노회찬 의원이 아무튼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뭐 나름대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돈과 관련해서 이 지금 정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치 자금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지금 그 선거가 없는 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1억 5천, 선거가 있는 애는 한 3억까지 정치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뭐 자기가 뚜렷한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의 뭐 전문적인 직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를 쉬고 있는 동안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눈을 들여다볼 시간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잠시 뒤에 아마 특검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밝힐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밝힐지. 자, 일단 현재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이미 지난 총선 때 한번 수사를 했다가 그때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됐던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건 드루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익범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이 사건 어떤 영향을? 지금 이제 우리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요. 왜 변환가 노회찬 의원이 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드루킹 댓글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의 흐름을 왜 이 특검에서 추적을 했냐면 예. 자금의 규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댓글의 강도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노회찬 의원의 것이 이제 터져 나온 거라고 그렇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핵심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일단은 일단락지고 어떤 경우는 뭐 제2, 제3의 인물이 또 이러한 그 자금 추적 속에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했냐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는 뭐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방향성이 예. 그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드루킹 사건은 댓글 사건이었는데 막상 댓글을 조작하는 사무실, 뭐 느릅나무 사무실에 가봤더니 이 정도면 분명히 자금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거나 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려면 계좌를 봐야 되고 그 계좌를 봤더니 나간 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간 돈에 정치인 이름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확대가 된 겁니다만 핵심은 드루킹의 사건의 핵심은 댓글 사건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댓글 사건과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뭐 특검의 출범 목적 자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여건 실세들이 얼만큼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가 지금 특검의 그 출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왜 갑자기 지금 노회찬 의원 사건이 불거졌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 일종의 성동격서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과함을 지르고 서쪽을 치는. 예. 예를 들면 지금 왜 제가 그런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도모 변호사예요. 예.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의 고교 동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드루킹 김모 씨의 이 모든 전모를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름대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 드루킹이 했던 여러 가지를 다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여권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도모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노회찬 의원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모 변호사와 관련된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특검이 원래의 그 계획과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이제는 진짜 본가지 쪽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잠시 뒤에 아마 특검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결을 잠시 뒤에 시작하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것은 노회찬 의원이 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갔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그때 그 가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큰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당 내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좀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정의당 아마 의원들 내부 또는 당원들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개인적인 뭐 비판 또는 아니면 진상규명 이런 것들 요구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정의당 입장에서 노회찬 의원을 이렇게 잃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굉장히 큰 충격이고 나름대로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을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그 강조하는데요.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허익범 특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또 이 나라 의정 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오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온 분이셨는데 벌써 뭐 직접 뵌 적은 없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늘 그분의 언행과 행적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시면서 또 유머도 많으셨고 또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사에 관한 내용은 뭐 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 의원님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님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허익범 특검이 노회찬 의원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검 수사와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서 내용을 갖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고인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지 그렇죠. 공소권 않잖아요. 어성으로 보통 처리를 하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돈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거 부분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그 돈의 대가성은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성격 규명조차도 상당히 좀 미국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뭐 무엇보다도 지금 아무튼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 수사를 통해서 이 본가지로 가려는 수사의 작전이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틀어져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차피 이 지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회가 이 지금 그 권한을 위임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수사에 나서주길 저는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노회찬 의원 자택 조금 전에 보신 바로 이 장소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을 했고 인근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노 의원의 시신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저 파란색으로 텐트처럼 쳐 있는 곳이 투신한 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아마 집안 내부 그리고 투신한 곳으로 추정되는 17층과 18층을 조사하고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그동안 받고 있었고요. 외투에서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9시 40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30도가 육박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날 이 날씨에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뭐 좀 더 이 경찰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이 아마 의원이 노회찬 의원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마지막 떠나면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남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뭐 지금 추론에 근거하지만 예.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우리도 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크다는 두 가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랑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무시돼 버리고 의혹만 나오면 바로 이거를 단정해 가지고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일반적인 거로서는 그 생각하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좀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형성되지 꼭 공수처를 뭐 만드느냐 안 만드냐 검경 수사 조정권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사법개혁 차원에서 조금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겁니다만 교수님께 직접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노회찬 의원마저도 돈을 받은 것으로 저런 의혹을 받아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순간을 맞았다면 한국에서 돈 없이 정치하는 거 힘든 겁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로 건너갈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른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상시 선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에다가 벼랑과 원해가 되면은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시로 후원회를 결성해서 자신의 정치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50 이상을 받은 거는 모두 다 투명하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보고만 하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치 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다라고 할 정도로 예. 정치 자금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역한테는 너무 프리미엄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역이 아닌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외 같은 경우는 뭐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자금을 모은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적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전부 다 이 정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같은 데는 이 로비스트법을 양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법적이고 모든 거가 되면 그건 청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신인과 비원외 지구당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예.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잠시 보셨습니다만 지금 국과수에서 시신을 감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잠시 바람 때문에 좀 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오늘 아침이요. 서울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이 더운 날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날씨에 외투를 입고 나왔거든요. 아마 본인은 생각을 이미 결심을 굳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투 안에 유서를 남겼으니까요. 아마 그 외투라는 것이 아마 이 지금 양복의 정장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지 양복 않을까 정장이죠. 생각인데요. 앞서 뭐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고 또 당의 회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그 격식을 갖추고 나왔겠죠. 그 아마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유서가 있었다는 거 보면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를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또 하나 제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검찰입니다. 검찰이 사실 이 수사를 먼저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부실 수사가 되면서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특검에서는 이 도모 변호사가 띠지를 위조한 걸 그거 발견해내서 예. 이까지 사건이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초창기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노회찬 의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커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초창기 수사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적은 문제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 상당히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이쪽 상당한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검찰 부실 수사 부분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감찰 정도의 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